네, 금양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희빈입니다. 자, 금양이 현재 제일 중요한 게 제일 가까운 날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쵸? 오늘이 8월 25일이고요. 9월 3일, 네, 다음 주 수요일, 네, 다음 주 수요일이 만기 날짜예요.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음, 죄송합니다. 자, 일단 먼저 이 4,050억 원 나비 연기가 9월 3일까지 과연 이게 성사될까? 잭슨홀 별수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형태가 이 4,050억, 이 4,050억, 4,050억 이상, 4,050억, 4,050억.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해결책을 상패를 막기 위해서 상패 위기에 놓인 금양이 이 반기보고서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나왔고요. 자, 전체적으로 이 네이버 뉴스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 4,050억에 대한 뭐를 봐야 되죠? 자금을. 응? 여러분? 아, 라이브를 맨날 하던 버릇 때문에 네. 자금을 융통할 이유를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용 계획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이 4,050억 중에서 2,500억은 2차 전지 공장을 계속 준공하는 데 더 사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50억은 원통형 배터리. 바로 이 469 배터리 한참 핫했잖아요. 이 원통형 배터리 제조 장비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금양이요. 과연 기존의 8월 2일에서 8월 3일, 기존 예정일에서 계속 연기가 되면서 8월 2일에서 9월 3일로 연기가 되면서 이게 단순한 거다. 해외 송금 문제 때문에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진짜로 이 금양이 해외 송금 문제 때문이라는 걸까? 이걸 한번 차근차근 짚어봐야 되는데, 자, 일단 먼저 금양 같은 경우에는요, 상반기 보고서 의견 거절, 유상증자가 변곡점 해가지고 현재로서 이 8월 24일 장이 끝나고 나서 18시니까 6시죠. 34분에 나왔죠. 자, 금양에 대한 이 신청 부분에 대해서 감사 보고 의견 결제 상담폐기 금양 금융감독 신한회계금융법은 금양이 계속해서 기업으로 나와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한회계법에 대해서 금양이 계속 기업에 진속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위한 한 약정 체결과 그리고 유상증자가 들어올 것인가 그걸로 인해서 뭐 경영과 매출과 같이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분들 부채 및 관련 손익 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밝혔었거든요. 여기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자체가 여러분들도 반기 검토 의결 거전이 추가되면서 지난이 아니죠. 다가오는 그러니까 한 일주일하고 이틀 더 남았죠. 열흘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긴장된 장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유상증자는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우디 STC가 요청을 해서 임시 주총까지 열리고 그리고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게끔 우선주를 갖다가 보통주로 딸꾹질이 나오네. 전환을 시키는 그런 구간들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 세요.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흐름이 세지만 요것만 믿고 있다간 뒤통수 띵 맞아가지고 그냥 나가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 좀 크게 있지만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은 이게 퍼센트지가 100% 무조건 들어온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체킹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금양의 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빠르게 기업 소송 잣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하고 협의를 하거나 그동안 지냈던 그 부분들까지 한 번 더 체킹을 하면서 기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유예기간이 상패에 대해서 유예기간이 2026년도 4월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4월 14일인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딜레이 되면 딜레이 될수록 이게 아무래도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우디 측에서도 그거 부분을 안 만들려고 보고 있거든요. SDC가 한국 법인 설립된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4,050억이라는 돈을 조달을 할 수 있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점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상황별로. 그래서 이 혹시나 이 4,000억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도 많이들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9월 3일 4천 안 들어오고 해외부터 의견 겨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뉴스를 조금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패가 되기 전이라도 정리를 할 수 기간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상패가 아니라 거래 재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주가 눌러지는 강력한 힘이 나왔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대응을 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상패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는 단정지어서 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자,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라고 하면 상패가 되지 않고 정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현재 조금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확인을 하면서 풀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에 또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구간인 거고,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미국 측에서 뭐 금리가 완화가 된다 진행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S&P 500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쵸? 자, 보시면은, 이 증시를 놓고 보더라도, 자, 네이버요. 다우, 뭐, 나스닥 할 거 없이 다 장이 너무 좋았죠. 현재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회복이 들어가고 있는 구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금융에 대해서 다른 금리라든지 너무 비싸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땡겨질 수가 있는 구간들인 거고, 이게 연기가 완료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좀 많이 그 불안 심리가 들어가면서 특히나 또 이게 삼성 SDI 공급망이 또 재편의 움직임에 대한 또 불안 심리가 또 발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양이 이런 여파로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삼성 SDI 공급사 재구성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플러스 알파 되어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금양이 아무래도 좀 상패가 되기는 쉽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타점과 타겟팅을 잘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그 결정이 됐을 때 깜빡했는데 늦었는데 그러면은 그냥 종이 쪼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패가 됐을 경우에 상패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 유예 기간을 줍니다. 정리할 수 있는 일주일이라는 7일이라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자, 첫 번째 11월 30일 날짜에 지정되어 있는 기장 공장에 대한 완공 시점입니다. 공장이죠. 자, 11월 30일 날짜에 기장 공장이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공장으로 인해서 유동자금이죠. 돈이 현금이 움직일 수 있는 거에 대한 확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공장이 완공은 갔다. 그리고 요청을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장 공장은 불성실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또다시 정정 공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큰 타격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상장 폐지 사유가 또 한 번 더 등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장.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나노텍. 에너지 아시죠? 거기도 2025년도 3월에서 2026년도 4월달 일대로 이렇게 밀렸어요. 기장 공장이 완공이 안 되면 한 번 더 계약 일정이 밀린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계약 파기 형상이 되는 거예요. 이 취소가 된다. 납기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세요? 자동차 업계층에서도 다른 루트를 찾아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기차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리비안권 대한 공급 계약도 있었고요. 2026년도 사우디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사륙고 배터리 공급 계약 권한이 한 1,600억 정도 들어가는 모비어스랑 2006년도 사우디 2025년도 하반기부터 진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행시키기 위해서는 공장이 무조건 완공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2026년도 하반기라든지 한 이게 하반기부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027년도부터 실적 방향이 들어가요. 그래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딱 지금 4,050원만 딱 무난하게 들어오면은 상패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거고, 만약에 이게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불성실을 성실로 변경해서 진행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실시간 타점이라든지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 라이브 방송을 조금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양에 대한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까지 포착을 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금양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희망으로만 돌리는 건 아니에요. 대비를 해야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패가 되고 나서 그냥 나물나라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종목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케이 나 돈 벌고 있으니까는 금양 정도는 괜찮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금양 내가 한번 챙겨보자 혹은 걱정되는 부분, 고민되는 부분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